안녕하십니까, 민웅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회하지 않은 루트 블록을 에피코엑토맨 사이트에 다시 리플란테이션해서 10년 넘게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루트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루트 블록으로 하면서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은 탈회를 했다는 점입니다. 즉 루트 블록을 탈회를 해서 콜라겐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에 묶여있는 그로스 팩터를 방출하게 함으로써 누본 포메이션을 만드는 파워를 증가시켜 본 건데 롱텀 팔로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증례는 저희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 2015년도에 외과적 술식으로 발표된 논문인데 한번 최근까지의 팔로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수술은 2010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. 보시면 이 루트 블록은 환자의 사랑니를 뽑아서 만들었고요. 그래서 루트 시멘토 에나멜 정션에서 카트에서 이렇게 팔프 챔버가 보이고 루트 쪽인데 퍼포레이션을 해서 베스큘라 스페이스를 만들어 줬고요. 그 다음에 루트 표면에는 스루 앤 스루로 루트 카날 에어리아로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퍼포레이션을 해서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안에서 감싸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 구강위에서 이 팔프 챔버를 통해서 어댑을 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확인하고요. 사이너스를 라테랄 열고 사이너스 멤브레인 들어 올렸습니다. 사이너스 멤브레인 리프팅하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리마티데이션 거의 알베올라 본 리접션으로 2-3mm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멤브레인 이렇게 올리고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두 블록을 거꾸로,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고정을 해야 되므로 이 루트 블록을 거꾸로 집어넣습니다. 즉 사이너스 플로어와 멤브레인 사이로 루트 블록을 집어넣고 루트 블록을 이 안에서 고정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루트 블록이 퍼포레이션을 시킨 홀로 인해서 마크로 홀, 마크로 스페이스라고 하죠. 충분히 웨터빌리티를 가지고 환자의 피를 잘 흡수하고 있다. 왜냐하면 이 루트 블록도 탈회를 하게 되면 콜라겐 베이스드 마테리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구강위에서 아답테이션 한 대로 모스키토나 기구를 통해서 잘 고정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그대로 여기다 식립해서 끼워 넣게 됩니다. 이 아래 그림이 보이시죠?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는 여기 남아있는 사이너스 플로어에 몇 미리 안 된 알베올라 본과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고 그 위에 이렇게 캐핑은 루트 블록으로 하게 됩니다. 사이너스 오픈한 부위는 다시 리포지셔닝 시켰습니다. 지금 15개월 된 모습인데요. 이쪽 오픈된 모습, 임플란트 에이펙스 끝에까지 경계가 보이고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때 리모델링, 본 포메이션의 증거는 사이너스 플로어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 하나입니다. 사이너스 플로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라디오페스티는 본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더라인이 무너지고 코티칼 본이 이 바깥으로 새로운 하우징을 형성한다면 이것은 누번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저희가 발치와 힐링에서 일정 기간 지났을 때 페리덴탈 리가멘트 부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 증례를 좀 롱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술전 모습이고요. 알베올라 본과 약간 시크닝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알베올라 본에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고 이 위에 루트 폼이 이렇게 올라가서 캐핑을 해서 하우징을 형성한 모습입니다. 여기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것은 이 루트 블록을 탈회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미네랄이 약간 보이게 되고 CT상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약 5년 후의 모습입니다.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여기가 라테럴 오픈 사이트죠. CT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알베올라 본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뼈가 루트 블록의 경계를 따라서 에이펙스 위에 텐트를 친 모습으로 있습니다. 이 부위가 보이드로 보이죠. 그래서 나머지 부위는 상당히 라디오페시티가 증가했고 캔슬러스 본도 만들어가고 있는 코티코 캔슬러스 본처럼 보인다.
즉 트랜스플란테이션, 힐링, 인커퍼레이션 된 후에, 즉 여기에 집어넣었던 루트 블락이 잘 융합된 후에 완전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계 부위가 없어지고 원바디로 이렇게 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는 보이드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죠. 그리고 7년 된 모습입니다. 알베올라 본과 전체 하우징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뼈는 이렇게 보이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게 처음 수술했을 때 모습이고 10년 후의 모습입니다. 이 아랫부위 알베올라 본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올라갔던 부위는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의 경계가 없어지고 누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러나 그 보이드가 있던 부위에는 이전 증례에서 미네랄라이즈드 루트 블락의 모습처럼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퍼포레이션 했던 에어리아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부분이 넓어지거나 녹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저희가 동종골에서는 이걸 죽은 뼈라고 하죠. 데드본이라고 하는데 이 루트 블럭이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바이오 컴패터블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22년에도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사이너스 내에서 본을 형성하는 파워는 여기까지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. 물론 훌륭하게 임플란트 하우징을 사이너스 내에서 형성하고 마지널 본 리접션 없이 10년 이상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이너스의 피지올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탈회된 루트 블록의 파워를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. 알베올라 본과 가까운 쪽, 즉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만큼 덴틴 블락은 탈회한 경우에 오스테오 인덕티브, 콘덕티브 리모델링 파워가 사이너스 내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.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, 즉 먼 부분이죠. 플로우에서 먼 부분, 즉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닿지 않는 부분, 미네랄라이즈드 덴틴 블럭이 알베올라 본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듯이 퍼포레이션 된 에어리아 그대로 있고 더 이상의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저희가 2015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했고 10년 이상 된 팔로업 자료가 있어서 덴틴 블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민행이었습니다.